네슬레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함유의 62%가 추적 가능하고 79%를 지속 가능하게 소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스프레소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브랜드만 8,000개가 되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기업이죠. 네슬레가 최근에 발표를 하나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고객님들의 집에서 마시는 네스프레소 커피 한 잔까지도 202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물건, 제품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내뿜은 만큼 걷어들여가지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 탄소 중립 선언을 많이 하는데 이 네스프레소의 선언이 좀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다 발표를 하지만 잘 뜯어봐야 되는 게 무늬만 탄소 중립이 있고 진짜 탄소 중립이 있거든요. 탄소 중립에 보면 스쿱 1, 스쿱 2, 스쿱 3가 있습니다. 스쿱 1은 뭐냐면 직접 배출이에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 배출, 이걸 줄이겠다는 게 스쿱 1이고요. 스쿱 2는 간접 배출이에요. 이 제품을 유통, 배송할 때 기업 바깥에서 벌어지는 탄소, 이걸 줄이겠다는 게 스쿱 2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스쿱 3는 뭐냐면 제품 하나가 원료부터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그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스쿱 3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쿱 1, 스쿱 2까지는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스쿱 3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 잘하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스쿱 3까지 도전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슬레는 이거를 2022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발표하는 기업들은 거의 2030년까지 한다는 건데요. 남들보다 한 8년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스쿱 3까지 가능하려면 그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데 네슬레는 2017년까지 이미 스쿱 1, 스쿱 2까지는 다 완료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스쿱 3까지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 공급망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다 추적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슬레는 그게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2016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이죠. 스위스에 있는 네슬레 본사를 직접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네슬레 150주년 기념이어가지고 전 세계 40개국에서 기자들을 초청했는데 한국에선 저하고 이제 저희 후배 기자하고 둘이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자기들 비밀 기지를 많이 오픈을 해줬었는데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을 했었는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자기들은 식품회사지만 식품회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건강 웰빙 제약회사 같은 개념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설탕 대용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용 원료 식품 재료라든지 아프리카의 단백질 보충하기 위한 이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그 중에서 되게 우리 일행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던 전광판이 있었는데 엄청 큰 대형 전광판이었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누르면 이 공급망에서 이쪽 지역까지 가는 이산화탄소가 바로바로 계산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미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네슬레의 최고 지속 가능 경영 책임자, 영어로 치면 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거든요. 우리는 CEO, CFO 이런 것들은 많지만 CSO는 흔히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최고 지속 가능 경영 책임자 CSO를 임명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CSO 인터뷰를 쭉 하면서 네슬레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는 이미 외부로부터 용수, 물을 공급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순환 시스템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로워터 공장도 있다. 이런 신기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배경 하에서 이번 발표를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면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슬레 같은 식품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원료를 소싱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속가능한 소싱이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팜유, 우리말로 하면 야자기름, 팜유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세제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원료인데 이 팜유를 재배하는 농장, 인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의 농장들이 기존에 있는 산림을 다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불태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팜유를 짓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산림 벌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랑우탄이 살 곳이 없는 문제. 그린피스가 오랑우탄이 서식지가 없어지는 그거를 가지고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Have a Break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키캣이라는 초콜릿을 직장인이 먹고 있는데 그 먹고 있는 좀 잔인해요. 이 초콜릿이 오랑우탄 손가락으로 나중에 피가 찌직 쏟아지는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어쨌든 네슬레가 좀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터지고 난리가 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네슬레도 지속 가능한 소싱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 있는 공급망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슬레가 이제 바꾼 게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스타링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팜유 재배하는 농가들을 통해서 벌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인공위성 이런 시스템을 다 이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해왔거든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유니레버도 스타트업이랑 같이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들었었는데요. 네슬레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팜유의 62%가 추적 가능하고 79%를 지속 가능하게 소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다들 소작농이기 때문에 100% 지속 가능하기는 쉽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한 덕분에 2022년까지 공급망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발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전략 이런 점은 우리도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